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능의사 닥터진원입니다. 오늘은 성장 호르몬과 항노화, 내장지방, 골다공증의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은 보통 이제 아이들한테 키 클 때만 나온다고 생각하시는데, 이 성장 호르몬이 보통 한 25세에서 30대까지 피크를 올라갔다가 그 이후부터는 조금씩 떨어지는데요. 근데 성장 호르몬은 성인에서도 어느 정도 수치가 유지가 돼야 되고 충분할수록 좋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 텐데, 이제 저는 만성피로 환자분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호르몬 관계 쪽에 환자분들을 많이 보는데, 성장 호르몬을 같이 검사해 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그 혈액 검사지에 IGF-1이라고 하는 그 항목이 그 결핍이거나 그 정상 수치 중에서도 참고치에서도 낮거나 이러면 성장 호르몬이 낮은 거고요. 정상 수치 안에서도 좀 높은 편에 있으면 좀 괜찮은 거고,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검사를 했으면 찾아보셔서 보시고, 없으시면 한번 해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성장 호르몬이 유난히 떨어진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피로감이 심한 분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런 분들은 성장 호르몬을 추가해주면은 올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건 추후에 얘기할 건데, 성장 호르몬이 올라가면은 좀 힘이 난다 그러고, 그 스트레스가 심해가지고 잘 못 견디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아지고, 그 정신도 좀 명료해진다 그러고, 골밀도가 좀 올라가면서 근육도 늘어나게 됩니다. 몸의 동화 호르몬이라고 하죠. 부신 호르몬 같이, 성 호르몬 같이 이 성장 호르몬도 동화 호르몬이기 때문에 몸에 있는 뼈와 근육을 단단하게 하고, 내장 지방은 줄게 하고, 콜레스테롤이나 혈관 질환도 좋아지고, 항노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노화가 덜 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사실 신체 연령이 노화를 반영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몸의 호르몬 수치가 사실 그 사람의 어떤 노화랑 연관이 있다. 그래서 제가 검사해 보면은 나이가 뭐 20, 30대인데도 밤 늦게 잠 잘 안 자고 스트레스 많고, 요즘 이제 학생들이 굉장히 공부할 게 많고 취업 준비도 많고 하잖아요. 그래서 수면장애, 스트레스 받고 뭐 이렇고, 그 다음에 인스턴트 많이 먹고 뭐 이러다 보면은 성장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학생들도 많고요. 어른들도 성장 호르몬이 굉장히 떨어진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뭐 피로가 지속된다, 아침 일어나도 깨어나지도 않다, 뭐 근육이 아무리 운동해도 안 생긴다, 복부 비만, 당뇨 전 단계, 인슐린 저항성, 혈압, 이런 혈관 질환 이런 게 잘 안 된다, 대사증후군 치료가 안 된다, 자꾸 이제 나는 얼굴이 남들보다 노화가 빨리 오는 것 같다, 근데 골밀도가 열심히 하는데도 잘 안 올라간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할 때 너무 낮은 분들은 이제 이런 부분을 체크해가지고 이제 보충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성장 호르몬이 떨어지는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뭐 아까 얘기했듯이 잠잘 때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잠자는 거, 근데 이걸 못하는 분들이 많죠. 학생도 그렇고 나이 드신 분들도 좀 늦게 주무시는 습관이 있으면 그럴 수 있고요. 낮밤에 밖에 일을 하시는 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살이 많이 쪄도 성장 호르몬이 빠집니다. 내장 지방이 많아도.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을 올려주면은 허리가 얇아지고, 그 성장 호르몬이 낮아지면 허리가 두꺼워지고, 반대로 이게 살이 관리해서 살이 빠지면은 성장 호르몬이 늘어나고, 살이 찌면은 성장 호르몬이 떨어지고,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죠. 뭐 요즘에 잠을 너무 못 주무시는 분이 있는데, 성장 호르몬이 올라가려면 잠자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그 수면 습관 같은 것도 설명을 해드리지만, 제가 요즘에 좀 관심 있는 그 뇌파를 치료하는 CES 기술이라고 하죠. 뇌파로 전기를 이렇게 흘려줘가지고 그 뇌파를 알파파로 떨어뜨리는 거죠. 우리가 평상시엔 베타파인데 알파파로 떨어뜨려주면은 이게 잠이 좀 잘 오게 되거든요. 지금 일본이나 이제 외국에서는 잘 판매가 되고 있고, 굉장히 그 효과도 좋습니다. 논문도 굉장히 훌륭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많이 써보고 효과도 보고 많은 환자들한테 추천하고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 올리는 영양소들이 아르기닌도 있고, 뭐 글루타민도 있고, 라이신, 글라이신, 그 다음에 뭐 오르니틴, 이런 단백질 종류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계란이라든지 고기라든지 이런 거 드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고, 운동을 해가지고 근력을 갖다가 올려도 성장 호르몬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근력을 올리는 운동법도 중요한 거죠. 이런 연구가 있었어요. 한 가지 연구는 미국 그 UCLA에서 사람 수는 많지 않았는데 백인 남성 대상으로 이제 실험을 했는데, 이 논문은 국제학술지 에이징셀에 이제 발표된 건데요. 여기서 성장 호르몬을 그 보충해주고, 당뇨약 중에서 뭐 메포민 같은 거를 좀 같이 썼거든요. 이제 메포민도 항노화 효과가 있어서 쓴 것 같은데, 뭐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최소한 이런 분들이 그 하고 나서 이 연구에서는 최소한 2년 6개월 정도가 더 젊어졌다고 나왔습니다. 물론 더 연구가 필요하겠지만은 그 성장 호르몬이 그 항노화랑 연관돼 있다는 거는 사실 이런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 있고, 실제로도 제가 검사를 해보면은
성장 호르몬이 떨어진 분들은 그걸 올려주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 호르몬이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너무 일상생활이 힘든 분들은 그 주사 치료도 하긴 하는데, 보통은 이제 그거를 매주 맞아라 뭐 이렇게 하는 데도 있는데, 사실 성장 호르몬은 매주 맞는 것보다는 너무 떨어졌을 때는 한 달에 그냥 한두 번 정도 맞아주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성장 호르몬을 너무 자주 맞으면은 몸에서 성장 호르몬을 자체적으로 분비하는 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 성장 호르몬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맞는 게 좀 적당하게 보이고요. 제가 검사를 해보면은 다른 분야들, 동화 호르몬이 떨어지는, 동화 호르몬이라는 거는 몸에 뼈를 단단하게 하고 근육을 붙이게 하고 이렇게 좀 힘이 나게 하고 이런 것들인데, 부신 호르몬, 어떤 뭐 성호르몬 이런 것들이 올라가게 되면은 성장 호르몬이 같이 따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올리는 경우가 있고, 수면 개선, 또 식이 개선, 아니면 이제 너무 심한 분들은 이제 다른 호르몬들을 올리면서 성장 호르몬을 가급적 투여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근육이 너무 안 생긴 분들은 그 성장 호르몬을 올리는 음식들과 생활 습관과 치료를 병행하면은 좀 더 빠르게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들, 뭐 골다공증 개선이나 뭐 피로 개선이나 머리가 명료해진다든지 뭐 항노화라든지 아니면 살이 금방 빠지는 거라든지 좀 더 잘 빠지는 거라든지 이런 효과를 여러분들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 호르몬이 어른에서도 필요한 이유와 그 떨어지는 이유, 그리고 건강하게 올리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성장 호르몬을 잘 올리는 수면 시간, 그 다음에 생활 습관, 운동 습관, 식사 이런 것들을 잘 지키시고, 만약에 내가 성장 호르몬이 떨어져 있는 것 같다, 요즘은 굉장히 막 그 뭔가 내가 좀 옛날 같지가 않다, 뭐 이런 분들 있거든요. 내가 50이 넘으니까 아니면 60이 넘으니까 옛날 같지가 않아, 이런 분들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검사를 할 때 성장 호르몬 검사하는 IGF-1을 같이 검사를 해달라 하시면은, 그걸 보고 좀 더 가이드를 받으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그 활력과 건강과 젊음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어른에서도 중요한 성장 호르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다들 건강하시고 오늘 하루 보람 있는 하루를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